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이제 회로 이론 좀 열심히 또 수업을 해야 될 김영보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첫 대면인데 마스크를 쓰고 첫 대면을 해서 여러분들 죄송스럽긴 하지만 또 시국이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마스크 쓰고 계시고 저도 또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이제 올해 시험은 우리 1차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는 이제 다 끝났고 여러분들은 내년 시험 언제 있습니까? 첫 시험이? 뭐 날짜는 아직 모르지만 아직 발표를 안 해서 아마 지금 예상하기로는 3월 첫 주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첫 주. 올해 같은 경우는 늦춰졌고 많이. 뭐 내년에도 아마 이 코로나는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마 첫 주 일단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날 시험을 본다고 예상을 하고 여러분들이 한 어느 정도 기간이 남아 있는지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지금 보면 이제 10월 달 다 갔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11월, 12월, 1월, 2월, 3월은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볼 때가 4개월 남은 겁니다. 4개월 동안에 여러분들 주어져 있는 이제 교재는 다 받으셨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다 나가야 되고요. 우리 회로이론 아마 여러분들 우리 전공하신 분들 대학교 여러분들 때는 보통 학교에서 두 학기 그러니까 1년 또는 2년까지 나갑니다. 이거 한 권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 교재는 이거보다 훨씬 두껍죠. 이 정도 될 거니까. 이거 뭐 한 이거 교재 한 5배 정도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는 그 과정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함축해가지고 중요한 건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1년, 2년 배워야 될 거를 우리는 저한테 주어진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딱 9번입니다. 9번에 이거 다 나가야 돼요. 우리는 우리 학교는 그냥 나가다가 끝나면은 학기 끝나면은 그걸로 그냥 책이 끝나는 거잖아요. 뭐 대한민국 어느 교수님들도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끝내주시면 한 사람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까지 다 나갑니다. 왜? 마지막 단원까지가 우리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다 나가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자, 이 얘기 길어지면은 이제 여러분들 그거니까 이제 그 중간 중간에 여러분들 말씀을 또 드리기로 하고 여러분들 그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목차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 잠깐만 보고 나옵시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목차 한번 잠깐 보고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1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1장 기초회로 법칙부터 해가지고요. 한 서너 장 넘기시면 요거 있을 거예요. 페이지가 없어서 제가 페이지 말씀을 못 드리고 요 순서 나와 있을 겁니다. 차례가 맨 마지막 단원이 14장까지 나와 있어요. 14장까지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하실 때 자, 우리 간단한 논리로 한번 볼게요. 우리 14장까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쓰는 게 9번이죠. 그러면 하루 수업 나갈 때 어느 정도 나가야 될 걸로 한번 생각을 하셔야지. 그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두 단원 나갈 수는 없잖아요. 두 단원 나가면 2, 9, 18, 18단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번 수업할 때 채부터 하나, 그다음에 그 다음 채부터 한 반 정도. 요 정도 나가야 순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설명을 다 들을 수 있다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 빠지시면 내가 만약에 2번 빠졌다 그러면 한 이 정도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 3단원 정도. 2번 빠지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힘드시더라도 결석이 연달아 결석만 안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연달아 쭉 빠지면요 중간에가 2가 빠진 것처럼 쫙 나가버리면 그 과목이 여러분들 실패를 볼 확률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석을 하시더라도 피차 결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 좀 여러분들 조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 자, 그다음에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 시험에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보면 많이 다뤄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우리 교재에 보시면 요 두 단어는 여러분들 우리 교재는 어디 가서 아직 교재는 안 나왔지만 아마 그렇게 또 나올 거라고 보이는데 제가 책을 못 봐서요. 우리 작년 걸 기준으로 한다면 요 부분은 이제 제어 지역 가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우리 여기 산업기사 시험 보신 분들 있죠. 산업기사 시험 보신 분들은 제어공학이라는 걸 안 배우잖아요. 그냥 여기까지 해서 20문제가 나오는 거고 우리 기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해서 10문항이고 제어공학해서 몇 문항이에요? 10문항, 10문항 합해서 우리 몇 문항이죠? 20문항 나오는 거다. 자, 기사 시험 보실 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제어공학 책을 봐도면 알겠지만 제어공학이 우리 여기 주어져 있는 이 회로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 이 책보다 굉장히 얇아요. 거의 한
절반밖에 안 돼. 절반밖에. 그러니까 내용이 절반밖에 안 되는데 문항수는 어때요? 똑같아. 그러니까 공부하기는 어디가 편한 거예요? 여기 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점수를 여러분들이 잘 올리셔야 돼. 우리 기사 시험 보실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학교에서 학문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라이센스를 따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라이센스를 따야 되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시간 들이고 똑같은 비용 들이고 다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효과를 가장 많이 올릴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잘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설계를 여러분들이 혼자 안 되면 여기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상담도 좀 하면서 좀 최적의 상태를 여러분들한테 어떤 게 가요? 우리요 가장 좋은 게 우리 서울 이렇게 우리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 지름길로 가야 됩니다. 지름길. 우리 지름길로 가서 짧은 시간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해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평균 몇 점 맞는 거예요, 우리요? 60점 넘어가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딴 거 없어요. 자, 그래서 10문제 하나씩 나온다고 보고 우리 산업기사 시험 보신 분들은 여기 안에서 제호가 안 보니까 여기 안에서 우리 20문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나오다 보면요, 중요시 다뤄지는 단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단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산업기사 시험 보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 뭐예요? 한 단원에서 곱하기 2 하면 28문제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단원 어딘가에서는 두 문제가 나오는 데가 있는 반면에 어디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 단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단원은 시험 문제 안 나오는 쪽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투자를 하려면 가능하면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단원 가서 여러분들 중요시 다뤄지는 수밖에 없어요. 이 단원은요, 우리 기사 시험 보신 분들은 요 두 개 나중에 이제 제공학과 다르겠지만 요 단원에서 제공학에서는요 시험 볼 때 두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세 문제가 라플라스하고 전달해서 튀어나옵니다. 우리 산업기사도 마찬가지야. 산업기사에서도 두 문제, 세 문제 꼭 나옵니다. 이제 우리 생각할 때 여기 이제 보면은 어떤 거는 적분하라고 그러고 어떤 거는 미분하라고 이제 이런 것들이 라플라스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어제도 그 질문 다뤘지만 어떤 문제 그런 분들 많아요. 내가 수학을 못해서 전기를 접근하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는데 우리 시험은요, 우리 수학 시험 아닙니다. 우리 시험은요, 수학은 조금이에요. 제가 흔히 얘기할 때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 수학 한 5%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웠던 우리 뭐예요 여기요? 산수 배웁니다. 산수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이거 나누기 2분의 1. 자, 얼마입니까?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 봐요. 이거 형태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운다고 했는데 3분의 2 나오잖아요. 3분의 2. 그렇죠? 이거 나와요. 뭐 나온 줄 알아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하면 통분 뭐로 가야 됩니까? 6으로 가죠. 이것도 나오고. 이 두 개가 무지하게 많이 난다고 우리 시험. 풀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시험 문제 나온다. 이거 수학 아니잖아요. 우리 책 논지 오래되신 분들은 이거 잊어버릴 수 있거든. 내가 책을 가방을 들고 다니지 언제도 아직도 이걸 기억해. 그러신 분 많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렸을 뿐이지 지금 하면서 느껴오면 됩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여러분들 뭐예요? 근해 공식이라는 거 시험 문제 나오고. 그래요. 여기 시험 문제 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는 전혀 여러분들 처음 보는 듯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것도 수학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여기에서 중요한 걸 먼저 짚는다고 하면요. 요 두 개 하고요. 요 사단자망. 그다음에 여기 회로망 해석하고 여기 나온 이 전력은 사실 우리 쪽보다는 여러분들 전력공학 배우잖아요. 내일 전력공학 들었죠? 근데 거기에서 전력하고 우리 여기서 하는 전력하고 조금 난이도가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유효 전력이라는 데서 시험 문제가 거의 다 많이 나온다는. 전력공학에서 나오는 전력은 이 전력이 아니라 피상 전력이라는 전력을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똑같은 전력인데도. 그래서 이거 중요시점했고.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전자 전공하신 분 있어요? 전자 쪽? 있어요? 자, 우리 전자학과 전자 전공하신 분들은 삼상을 학교에서 안 배울 거예요. 거기는 단상만 배운다고. 단상만. 근데 우리 전기에서는 단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우리요? 삼상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뭐 전동에 모터 회전하고 뭐 할 때 아직 없는데 기계 안 배우셨겠지만 이제 전부 다 삼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삼상에 관한 부분이 꼭 튀어나옵니다. 이 모든 거를 밑바탕이 되는 우리 가장 기본기가 되는 내용들이 바로 뭐냐면 요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단원이 우리 회로 이론을 하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단원이 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이제 토대로 해서 맨 처음에 나온 이제 기초 회로 법칙부터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1장 한번 볼까요? 1장요. 뭐 전기발 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볼까요? 어디가 있냐? 요 단어 여기는 우리 산업기사 시험 문제는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시험 문제가 뭐 어려운 쪽의 시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주기 위해서 나오는 단원이 여기 나오는 1장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장은 왜 배우냐? 우리 기사 시험에서는 요 1장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확률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어쩌다가 한번 나옵니다. 그럼 1장을 왜 보여야 되느냐? 1장을 알아야 2장, 3장, 4장, 5장 뒤에 가서 내용을 여러분이 문제를 접근해서 풀 수가 있으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가끔 다 그러시는 분 있어. 기사 시험에 안 나온다는데 왜 배워요? 이거 안 배우면 뒤에 가서 애먹으니까 배워야 돼. 그렇죠. 산업기사 시험은 여기서 한 문제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거 여러분들 꼭 좀 집어서 하시고, 그리고 기사 시험에도 가끔 나오니까 어차피 공부하는 거 뒤에서 써먹든 앞에서 써먹든 우리는 써먹기 위해서 한번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면 여기 전기란 말은요, 딴 거 없습니다. 전기는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전기하면 아마 여러분들 자기학에서 뭐 마찰 전기, 이 전하, 여러분들 전하량이라는 거 배웠죠, 여러분들 자기학에서요. 전하량이 A라는 지점에서 Q라는 전하가 이만큼 B 쪽으로 이동을 해서 얼마만큼의 일을 했다. 뭐라고 배우셨어요, 그래? 이 사이에 작용하는 뭐가 있어요, 여기요? 예, V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배웠을 거고,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 플러스 Q라는 전하가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Q라는 어떤 전하가 두 개가 존재한다. 그럼 두 개 사이에 작용하는 어떤 힘이 작용한다. 이런 거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전력이라고 배우셨을 거야. 무슨 법칙이라고 배웠어요? 쿨링 법칙이라고 배우셨을 거야. 이거 염심이 되게 많이 나요. 쿨링 법칙이요. 계산 문제도 나오고, 아니면 말로 거리의 제곱에 비례냐 반비례냐 그런 거 묻는 시험 문제도 나오고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자기학을 다행히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하셨으니까 지금 진도 나갔다고 하면 다 이해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실 우리 전기 과목 중에서 여러분들 점수가 제일 안 나오는 과목이 자기학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 아마 어제까지 다 진도 끝나셨죠. 근데 다행인 거는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내년 시험 보실 분이잖아요. 2020년대 자기학은 굉장히 쉬웠어요. 시험 3번 봤는데 지금까지 자격증 생긴 이래로 이렇게 쉽게 나온 적이 없어요. 내년에는 생각하셔야 돼요. 내년에 아마 좀 까다롭게 나올 거다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학은 목표를 우리가 이제 흔히 할 때 이렇게 자기학은 쉽게 말해서 몇 개만 맞으면 우리 합격 아니냐? 10개만 맞으면 합격한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0개 중에서 10개만 맞으면 그러면 2개가 모질라잖아요. 그럼 어디서 2개를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타깃이 되는 과목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설비 기준하고 그다음 우리가 보편적으로 전력공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력공학이 굉장히 쉽습니다. 시험 문제.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그 몇 문제 빼면 나머지 여러분들 평균 점수 훨씬 넘어갈 수 있는 과목이 전력공학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이가 지금 재학생이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있죠? 그리고 책을 놓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과목에서 점수 제일 잘 나와야 돼. 왜? 이거는 외우는 과목이 아니라 얘는 뭐예요? 이해하는 과목이잖아. 그럼 외울 필요 없어요. 이해만 되면 시험장 가서 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국어 시험 문제가 어려운 거지 수학 시험 문제는 제일 쉬운 게 수학입니다. 왜? 풀어서 딱 답이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호불호가 갈려요. 어려운데? 어려워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지도해 보면 제일 잘 나와요. 보통 18개, 19개. 우리 이번 엊그저께 시험 봤을 때는 시험이 좀 쉬웠어요. 20개 다 맞은 사람들 수두룩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사람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다면은 본인이 느끼 틀려요. 나는 회로 이론이 제일 어려운데 그러신 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평균을 내보면 그 연령층에 따라서 내가 지금 재학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내가 좀 목표로 삼아야 될 이 점수 분포가 다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금은 이제 뭐를 포기하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좀 임박해서 가면 이거는 좀 포기하라고 나올 거야. 나하고 이제 상담하면 그럴 거예요. 이해 안 돼서 오시죠? 그러면 지금 하지 말고 이거는 포기하라고 내가 그럴 거예요. 눈에 이제 우리는 학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합격시키는 데 우리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기는요, 딴 거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맨 처음에 마찰 전기부터 튀어나온 건데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얘를 만약 이렇게 놓고 막 비벼요. 지금 이제 책이지만 사실은 우리 어렸을 때는 여기다 여러분들 책 받침이 아시죠? 책 받침을 가지고 여기다 막 비벼서 앞에 앉아 있는 여학생 머리, 내 머리 안 하죠 반드시, 그죠? 앞에 앉아 있는 여학생 머리 딱 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이거 달라붙잖아요, 머리카락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연구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17세기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눈에 보이지 않은 뭔데 비비면은 얘가 뭐가 더 달라붙어요. 뭐 스위치가 더 달라붙고 막 달라붙는다고요. 그래서 이제 탈레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뭐 시작을 해서 연구가 돼서 이거 뭐있지? 눈에 보이진 않는데 그때부터 나온 게 이제 우리 마찰 전기라는 이제 개념부터 시작해서 나온 건데, 실제 전기 흐름은요,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는 전자하고 또 짝이 되는 게 우리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전공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두 개에 의해서 우리가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아마 이쪽 전공하신 분들은 이 두 개의 개념 설명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물리전자공학이나 아니면 반도체공학 배울 때 전자와 전공 개념하는 데만 한 달 동안 배워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 시험에 이거 나오는 게 아니니까. 대신 우리는 간단하게 전자는 그냥 극성으로 그냥 편하게 계산할 때 마이너스라고 놓고, 전공은 우리 뭐라고 놓고 그냥 인식만 하면 됩니까?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인식을 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원래 항상 짝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전기의 흐름을 역할을 해주는 것이 왜 전자라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전자가 이만한 게 있어도 이 전자 한 개가 가진 이 전체가 전기를 흘려주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일부분이 전기의 흐름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만큼의 전하량이 있더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전자 한 개의 전기량, 그리고 여기다가 최소 전기량 또는 최소 전하량에서 우리가 22라고 씁니다. 숫자 하나 좀 외워놓으셨으면 좋겠어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에 넣고 우리가 전하, 그죠? 전기량 또는 전하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단위는 뭐라고 하냐, 우리가 쿨롱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쿨롱 배우셨죠? 사람 이름 그대로예요. 그리고 얘 지금 전자라고 그랬죠. 아까 전자 극성 뭐로 보자 그랬죠, 우리요? 예, 그래서 여기다가 앞에다가 마이너스 하나 붙여서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시면 뭐 그림 아닌 그림 하나 있죠. 자, 우리 시험에는 뭐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 밑에 보시면 맨 하단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자, 우리 기본적인 물체의 가장 최소 단위는 뭡니까, 우리요? 분자라고 그러죠. 분자를 또 쪼개면 뭐 나옵니까, 여러분들? 원자가 나와요. 그죠? 원자를 또 쪼개면 뭐 나옵니까, 여러분들? 전자. 지금 현재 아직 학계에 인정은 못 받았지만 가장 작은 물질 단위 뭡니까? 뭐라고 그래? 예, 쿼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학계에서는 인정 안 해요. 그냥 그런 물질이 있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원자라는 것이 있다. 그럼 원자는 우리 물질이 가장 작은 걸 놨을 때 우리 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 돼요. 거기 원자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이빨 빠진 것처럼 뭐 띡 튀어나와 있는데, 자, 거기 나와 있는 원자는 요거 보시면 바깥에 있는 게 뭐죠, 여러분들? 전자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에다가 가운데 있는 게 있네요. 여기 뭡니까, 여러분들? 원자 핵이에요. 원자 핵이에요. 자, 그냥 그림만 보세요. 근데 원자 핵이라는 걸 다시 안에 들여다보니까 또 다시 뭐로 돼 있어요? 중성자와 양성자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성자하고 양서. 우리 고등학교 때 머리 아프게 외웠던 겁니다. 우리 시험에 이런 거 안 나오니까. 그죠? 안 나와요. 대신 여기서 기억할 건 뭐냐면 바깥에 있는 이 전자 있죠. 요거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떤 원소에 뭐 실리콘이다. 우리가 가장 많이 반도체 이용되는 게 우리 실리콘하고 게르마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가 몇 가 원소로 하냐면 사가 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가 원소. 그러면 맨 이런 이제 궤도수가 있어가지고 n이 1,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세 번째 궤도. 그래서 요거는 파울리라는 사람이 이러한 식을 이용해서 n이 1이다. 그러면은 전자의 개수가 몇 개 있냐면요, 2개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궤도다. 그러면은 요거 뭐가 되나요? n 해놓고 2 곱하기 2의 제곱에서 몇 개 되죠, 우리요? 8개가 돼요. 그러면 3이라고 그러면은 n은 2 곱하기 3이 제곱이 돼서 18개가 돼야 정상인데, 보세요. 쓰시지 말고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한번 싹 봅시다. 이거 잠깐만 설명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뭘 설명하냐면 바깥에 있는 전자 있죠. 우리 최외곽 전자. 이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14번이라는 거, 원자 번호가 14번이면 전자가 몇 개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 몇 개 있는 거죠, 우리요? 14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면 지금 몇 개가 들어갔죠? 10개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어요? 4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 둘,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해놓고 여기까지 10개 찬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궤도에는 18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몇 개만 남았어요. 이제 4개만 남아있대요. 그래서 맨 바깥에 이렇게 존재하는 이 전자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최외곽 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개가 있을 때 우리가 몇 가 원소를 한다? 우리요? 4가 원소를 한다. 이게 5개 나오면 몇 가 원소? 5가. 그래서 파울리라는 사람이 쭉 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소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나누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때 한번 기억 더 해보시죠. 고등학교 때 열심히 이거 외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1, 2, 3, 4, 그 다음에 5에다가요 6, 그 다음에 7.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원소들도 있어요. 이거 안 따라가는 것들. 그것만 따로 모아놓은 할로겐 원소라는 것도 있다. 그렇죠? 이건 어디에서 온 겁니까? 외계에서 온 거죠. 우리 외계에서 온 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요. 외계에서 온 광물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떨어졌을 때 유성 떨어지고 하는 거니까 결국.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에 의해서 우리 이제 전자를 쭉 나눠놔서 결국 이러한 흐름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더라. 그 정도만 여러분들. 그 그림 나와 있는 거, 그림을 좀 안 넣었으면 뺐으면 좋겠는데 일단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지금부터 나옵니다. 이제 우리 전기량 여러분들 배우셨으니까. 전기량이요. 자, 거기 전기량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3요소 나와 있는 거 말고 일단 전기량 나와 있으니까 우리 교재에서 전기량 한번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전하가 가지고 있는 전기의 양으로서, 자, 거기다 줄 그십시오. 전기량이란 기호를 뭐로 한다고요? Q. 일단 우리 약속해야 돼요. 나중에서 이제 이런 거 나오거든요. I는 T분의 Q 이런 거 배운다고 합니다. 여기에 Q가 뭐라고요? 전기량이요. 우리 자기학 시간에 배우신 전기량 그거예요. 그리고 단위가 뭡니까? 얘? 단위가 쿨릉이죠. 우리는 단위를 쓰면 우리는 뭐죠? MKS 단위를 씁니다. 우리는. 무게는 여기 나와 있는 우리 거리를 따질 때는 뭐죠? 우리는 미터. 그죠? 그다음에 무게를 따질 때는 킬로그램. 초를 나타내는 기본적으로 뭐죠? 세컨드. 이게 MKS 단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T는 뭐를 쓰는 거죠? 우리요? 세컨드를 씁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뭐가 되는 거죠? 나눠서 하면 돼 있죠. 그러니까 단위도 쿨롱 퍼 세컨드라고 한다. 이게 뭐의 단위입니까 지금? 전류의 단위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전류 이거 말고 우리 기본적으로 전류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요? 몇 암페어 흘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암페어라는 걸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하고 똑같은 단위를 우리 뭐라 한다? 이거 찾는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 자기학 시험 문제. 자기학 시험에서 단위 묻는 시험 문제가 자주 등장합니다. 한 문제씩. 그러니까 이 단위 묻는 시험 문제가 어려운 시험 문제예요. 왜?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회라하고 겹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런 것도 이제 외우시지 말고요. 쿨롱 퍼 세컨드가 요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 그냥 외운다고.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것뿐이지.
자, 그래서 그때 나와 있는 전기량 Q라고 한다. 단위를 쓸 때 우리 뭐 쓴다고요? 쿨롱이라고 쓴다. 그 정도만 체크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21페이지 보시면 전하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주어져 있는 식,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저는 이제 전류를 예를 들은 거고요. 전류를 예를 들었죠. 자, 그럼 책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금 아까 제가 얘를 I는 T분의 Q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 여기서 Q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Q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I에다 뭐가 되는 거? T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가 와서 곱하는 거니까. 아까 전류의 단위를 뭐라 한다 그랬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하겠지만 암페어. 시간의 단위 뭐죠, 우리요? 세컨드.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한 단위가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 그래서 A 그죠? 나와 있는 거에서 맨 위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전하량 해놓고 끄트머리 가면 암페어 세컨드라고 돼 있을 겁니다. A하고 S 돼 있는 거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하량의 단위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뭘 쓴다? 전부 다 쿨롱으로서 표시를 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외우지 말고 한번 의미를 싹 한번 해서 요 식이냐 아니면 요 식이냐 똑같은 식이에요, 사실, 그렇죠? 뭐를 가지고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 단위를 이렇게 살짝 표시를 하더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의미를 해주시고 그게 이해가 되면 그냥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시험자 나오면 찾으러 가면 되니까. 그리고 예습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처음에 모르는 내용 예습하면 어렵기만 하니까 예습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제 수업 듣고 가셔서 힘드셔도 저하고 오늘 3시간 하잖아요. 집에 가서 이거 복습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30분이면 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목표가 있으니까 집에 가실 때 오늘 우리 잠자기 전에 요거 한번 보시고 주무시면 딱 펼치고 한 5분 있으면 잠 올 거니까 그냥 잠 안 온다고 할 때 이 책 펴고 보면 여러분들 참 잘 옵니다. 아주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잠 안 온다고 이제 수면제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수면제 역할이니까 수면제보다 더 강력합니다. 더 강력해. 그러니까 오늘 좀 힘들더라도 반드시 그날 배운 거는 그날 복습을 좀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마음가짐을 갖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전기량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가볼까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자, 그 밑에 보시면 오음의 법칙이라고 돼 있죠. 거기다 줄을 좀 그어놓으십시오. 오음의 법칙. 우리 시험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거지만 어차피 이거 알아야 우리 계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 풉니다. 오음의 법칙. 이것도 사람 이름입니다. OHM 오음이에요. 사람 이름. 사람 이름.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했어요. 단위 시간을 t 초 사이에 통과하는 전기량으로서 주로 표시한다. 뭐를 표시할 때? 전류. 그죠? 조금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우리 전류 이 말을 그대로 이제 한번 표현을 해보면 단위 시간 t를 통과하는 전기량. 그래서 이때 전류 I는 우리 뭐라 한다? 조금 아까 제가 썼던 t분의 q 이거예요. 그래서 쿨롱 포 세컨드 또는 단위를 우리 뭐라 한다 그랬죠? 암페어라고 쓴다. 여기 정의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나오겠어요? 이건 기능사 시험에나 나오지. 그렇지만 알고 있어야 뒤에 가서 계산 문제를 푼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이거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우리 시험 문제는. 그렇지만 알고는 있자. I는 T분의 Q. 그래서 단위 시간에 얼마만큼의 전하가 이동했느냐는 걸 나타내서 우리 뭐라 한다? 전류라고 한다. 사실 이렇게 표시되면요, 얘는 오음의 법칙이 아니에요. 전류를 표시한 방법이지. 우리 교재 안에 지금 오음의 법칙이라고 돼 있어서 그런 거지. 자, 좀 이따 오음의 법칙 이제 본격적으로 배울 거니까. 자, 전류에 대한 정의. 일단 맨 처음이 돼서 여러분들 용어 지금 여기 뭐죠? 낯선 용어들 맨 처음이니까 그 주어진 수식들하고 그만 한번 살짝 짚고 넘어가 보십시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전압 또는 전이차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21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제가 순서를 바꿔놨어요. 전류가 중요하니까 전류부터 해놓고 그 바로 위에 보면 뭐가 있나요? 전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전압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회로나 부하에 동작하도록 가한 전기 에너지. 기호는 V라고 또는 E라고 표시하고 단위는 뭐를 표시한다? 우리 볼트라고 있는다. 그렇죠? 그리고 그 우측에 보시면 식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수식. 중요한 수식이요. 자, 뭐냐면 아까 잠깐 소개했지만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점으로 뭐가 이동하냐면요. 요게 이동합니다. Q. 전하가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B라는 점에서
W만큼의 우리 뭘 했냐? 1을 했다고 합니다. 1. 이때 J라고 쓰는 것은 우리가 읽을 때 뭐라며? 이건 뭐라고 했죠, 우리요? 예, 주울이라고 했습니다. 주울. 단위를 한번 지금 이제 처음이시니까 단위를 좀 알고 계신 분들은 그냥 머릿속으로 그래 주울이지 하고 읽고 지나가면 되고, 지금 모르시는 분들은 단위 나오는 거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주울이라고 한다. 이 Q하고 1하고의 관계식에서 나오는 게 뭐냐? 요겁니다. V는 Q분의 뭐가 되는 거죠? W가 된다. 요 식도 하나 봐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단위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단위. 어떤 단위가 여기서 나오는지 우리 단위 한번 따라가 보죠. 자, W 단위 있죠. 아까 뭐라고 썼죠, 여러분들? 예, 주울이라고 썼어요. Q 아까 썼죠. Q 뭐죠, 여러분들? 예, C라고 쓰고 읽을 때는 쿨롱이라고 읽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나눗셈 돼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단위는 뭐가 돼요? 줄 퍼 뭐가 되나? 쿨롱이 됩니다. 요게 생소한 단위. 우리 집에 몇 볼트 들어오죠? 210볼트 들어오죠. 다 알아요. 전화. 몇 볼트? 210볼트. 그래서 요걸 우리 뭐라 한다? 볼트. 그럼 시험 볼 때 볼트와 같은 단위를 찾으라고 요거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지 말고 요걸 생각하면서 외우자 이것이. 그러면 한번 이해하면 잊어버리면 돼요. 눈에 있잖아요. 회로율은 이해하는 과목이라고. 우리는 한 10% 정도는 좀 외우고, 어차피 이거 외워야 되니까 주어진 식들 외울 것도 꽤 있어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고주 한 10% 정도 외우고, 나머진 것은 외우는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죠. 그죠? 박용배 교수님께 질문을 올려드렸더니 직접 도면을 그려주셔서 사진을 첨부로 답변을 달아주셨습니다. 교수님의 성의에 감동을 받아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에 대한 열정으로 에듀윌 교수님을 믿고 공부한다면 저처럼 40대 이상 비전공자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에듀윌은 합격이다! 뭐 우리 흔한 말로 뭐 그런 얘기합니다. 뭐 영어를 공부하는데 뭐 단어를 갖다가 뭐 한 100개만 알면 뭐 우리 의사소통이 돼. 그건 다 거짓말이죠. 100개 여러분들 외워가지고 이게 회화 되나요? 안 돼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회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다른 거 말고요. 뭐 이상한 거 그런 거 다 빼버릴 거고,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문제풀이 들어가면요, 우리 교재 안에 좀 옛날 문제들 좀 있고 하거든요. 그거 다 빼버리고 저는 안 풀 겁니다. 왜? 그거는 시험 문제,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 가지고 푸는 거니까, 그래도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 문제들 가지고 풀어야 되잖아요. 설사 그게 시험 문제 또 나온다고 그래도 우리 그 시험 문제 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최근에 나왔던 시험 문제 위에 요거하고 조금 응용시켜서 이 문제 나왔네. 그런 문제들 풀기도 우리는 바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저하고 한 구조하고,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보기 또 임박해서 우리 문제풀이 개설되니까 그거 정리하시면 아마 특별하지 않으면 우리 전체 과목 중에서 어렵다는 인식은 안 가질 겁니다.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회로 이론이 어렵다.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쯤 되는데 어렵다. 그거 어쩔 수 없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열심히 따라오셔서 아까 했던, 저는 평균 몇 개냐면 14개에서 16개 생각하니까 회로 이론 14개에서 16개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맞았다 그러면 자기학 몇 개만 맞아도 합격하냐? 8개만 맞아도 합격합니다. 자기학 8개는 얼마든지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위험하잖아. 8개를 목표로 하면은 7개 맞으면 또 꽈나 걸리잖아. 그러니까 8개를 목표로 하시면 안 돼. 절대로. 최소한 우리는 10개는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어려운 거, 쉬운 거 아직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조금 공부하시다 보면 이거 뭐 생각보다는 점수가 안 나오는데 해도 어려운 것 같다. 이제 그런 걸 좀 느낄 때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좀 언제든지 와서 여러분들 좀 질문도 좀 하시고, 지금은 아직 이제 여러분들 첫 대면이라서 여러분들 이제 낯설고 낯가리고 하니까 저를 찾아오시기 여러분들 힘들 거고 하니까 조금 이물어지면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얘기도 좀 하고 합시다. 그런 분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뭐가 나오는 거냐면요, 실질적인 오음의 법칙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요. 자, 우리 뒤로 여러분들 한 장 넘겨볼까요? 그 아래 보면 여러분들 박스 2번 해가지고 오음의 법칙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뭐 그림 잔뜩 나와 있는데 그거 보시지 말고요. 자, 보세요. 자, 오음의 법칙이라는 건 딴 거 없습니다. 저항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저항 양단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네, 전압이, 이게 오음의 법칙이에요. 저항에 뭐가 흐르면요? 전류가 흐르면
저항양단에 뭐가 생긴다고요? 전압이 생기는. 이걸 우리 뭐라 한다? 오음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이 수식을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I, R. 그죠?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그 식 하나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가운데 토막 전압 나와 있는 식 있죠. 그게 오음의 법칙이에요, 사실은요. 그거 하나만 떠올리면 돼요. V는 뭐다? I, R. 밑에 거부터 먼저 봅시다. 위에 건 조금 이따 볼게요. V는 I, R이다.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 생각하시고 저항을 표시할 때 톱니처럼 되어 있는 걸 저항으로 심벌로 표시하고 여기에 전류가 흘러서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 뭐라 한다? 전압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저항은 뭐냐? 자, 우리 아마 여러분들 2차 대전 때 전 세계를 제패를 한번 할 뻔했던 나라가 있었죠.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들? 독일이죠, 독일. 그죠? 독일이 아마 저기 이 롬메이라는 그 전차 군단이 아마 건재를 했으면 진짜 전 세계를 휘어잡았을 건데 이 롬메이라는 사람이 그 저기 히틀러 바로 밑에 2인자였는데 항상 어느 나라든지 누가 잘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끄집어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독일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비밀 조직, 그죠? 친위대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의해서 롬메이라는 사람이 처형을 당한다고. 그러고 나서부터 독일이 패망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들 노르만디 상륙작전 아시죠? 뭐라고 그랬느냐? 그쪽으로는 절대 못 온다. 우리는 아니 저 노르만디 반대로 얘기했네요. 이 독일이 예를 들어 점령하고 있던 나라가 이만큼이었으면 미국에도 또 이 전차 군단 유명한 장군이 하나 있어요. 패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영하 60, 50도 그 허벌판 동상 걸려서 병사들 죽어가면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노르만디 장륙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롬메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 여기서부터 우리 여기까지 오려면 점령을 많이 당해도 상관없다. 그죠? 한참 걸릴 거니까 우리는 뭐만 지키고 있으면 된다? 여기만 지키고 있으면 된다. 노르만디만 딱 지키고 있으면 아무리 연합군이 많이 몰려와도 우리 독일 걱정 없다. 여기서 섬멸시키고 일로 오면 된다고 저기 얘기한 사람이 롬메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결국 처형되면서. 그래가지고 전체 주력 부대가 여기 가서 진을 치고 싸웠으니까. 그 바람에 노르만디 상륙작전 벌어지는 바람에 독일이 이제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항상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위기 상황이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저항에 대한 건 딴 거 없습니다. 이 유럽이 완전히 뭐 다 전멸됐잖아요. 사실 독일에다가 뭐 불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영국이고 뭐고 뭐 다 완전 뭐 거의 다 전멸됐으니까. 그래서 불란서에서 독일군에 대해서 싸우던 사람들을 불어로 뭐라고 씁니까, 우리요? 얘랑 발음이 비슷해요. 뭐라 그러죠? 예, 레지스탕스랍니다. 그러니까 영어 발음은요. 원래 영어가 없어요. 뭐가 넘어간 거야? 예, 넘어가고. 영국에서 넘어가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흔히 미국식 영어 발음을 쌍놈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잡동사니 영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세계 최강국이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이잖아요. 어쩔 수 없죠. 지금 현재는요. 그래서 미국 발음을 가지고요. 영국에 가가지고 자기네들이 아주 내놓으라는 그런 고급 음식점 있잖아요. 아주 상류층에 거기 가서 미국식 발음으로 주문하면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이 사람 밥 굶어요. 안 갖다 줍니다. 절대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미국이라는 나라 생각하면 자기네들 볼 때는 이렇게 보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힘은 미국이 일단은 어쨌거나 제일 센데 뭐. 옛날에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지만 그건 옛날 얘기고 그렇죠. 자 일단은 그 발음에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레지스턴스의 R자를 따서 우리가 대문자 이렇게 R을 우리 뭐라고 하냐 저항이라고 한다. 저항의 정의는 뭐냐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그냥 총괄적으로 해서 전부 다 뭐로 한다? 저항이라 한다. 자 오음의 법칙 하나만 해보자 그랬죠. V는 뭐다? I, R. 그래놓고 여기서 뭘 구합니까? I는 위에 시에서 그죠? 뭐 요거 넘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뭐 되죠? 예, R분의 V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V는 I예요. 그래서 또 뭐를 구하러 간다고요? R을 구하러 간다. 그러면은 뭐가 넘어가서 I가 넘어가서 V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압의 단위를 우리가 V라고 써서 볼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까 했던 거예요. 전류의 단위는 A라고 써서 뭐냐? 암페어. 사람 이름입니다. 참, 사람 이름. 암페어. 그리고 저항의 요거는 표시는 이렇게 해서 특수 문자죠. 이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OHM 해서 우리가 쓸 때 옴 또는 뭐 발음상 뭐 어떤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 옴이라고도 나오고 뭐 별의별 발음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고 저항의 단위로 얘기를 한다. 여기서 하나만 더 할까요? 자, 요 V를 옆으로 빼면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죠. 요거 하나만 더 합시다. 그러면 이때 역수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G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뭘 쓰냐면 GV라고 씁니다. GV 가끔 나오니까. 요새 G는 우리가 읽을 때는 뭐라고 읽냐면 우리는 뭐라고 읽죠, 우리요? 예, 컨덕턴스라고 읽습니다. 컨덕턴스. 새로 나오는 것들은 살짝 보시면 되죠. 저항의 역수를 우리 뭐라 한다? G라고 쓰고 컨덕턴스라고 읽는다. 그럼 이제 단위를 한번 보셔야 돼요. 단위. 여기 보시면 우리 G는 R분의 1이 G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요거 단위가 뭐라 한다 그랬죠? 예, 오음이라고 쓴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단위는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거잖아요. 5분의 1 이렇게 된 거죠, 단위가. 그래서 간혹가다 우리 시험 보면 여러분들 x분의 1 하면 우리가 표시를 뭐라고 하죠? x에 이렇게 쓰잖아요. 얘도 이렇게 가끔가다씩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1승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승이라고 쓰기도 하더라. 우리 시험에 나오면 얘 단위는 뭐다? 어려? 뭐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역수에 있는 것은 우리 뭐라고 쓴다? 이렇게 씁니다. 요게 원래 정상입니다. 요게 우리 컨덕턴스의 단위예요. 그리고 읽을 때는 뭐라고 읽냐면 뭐라고 읽죠, 우리요? 뭐라고요? 뭐. 그리고 아마 전자학과 다니신 분들은 지멘스라고도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지멘스라는 단위 잘 안 씁니다. 우리 쪽에서요. 쓸 때 지멘스라고도 써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컨덕턴스의 단위는 뭐가 된다? 이렇게 표시한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컨덕터는 뭘 컨덕터를 한다? 저항의 역수. 이제 뒤에 가서 지금은 그거지만 요거하고 짝이 되는 게 이제 나중에 교류 가면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표시하는 게 있어요. 어드미턴스라고 합니다. 교류 가서 얘 단위도 뭐가 되죠? 얘도 이렇게 단위가 됩니다. 교류가 돼요. 얘는 어드미턴스, 얘는 뭐죠? 컨덕턴스. 그 정도만 하십시오. 자, 그게 여러분들 22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는 오음의 법칙. 그러니까 하나만 기억하자. 하나만 정확하게. V는 뭐가 된다 우리요? IR. 그거 하나만 기억하자. 그걸 우리 뭐라 하죠? 오음의 법칙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보시죠.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 풀 때 전부 다 이렇게 풉니다. 이거 식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세 개는 다 이거 이용해서 우리 전부 다 풀러갑니다. 이제 문제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이것도요. 자, 그럼 이제 저항을 구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항을 구하는 방법에 여러분들 그 위로 올라가시면 뭐가 나오냐면 동그라미 3번 해가지고 여러분들 저항이라고 또 나와 있죠. 그 앞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도선의 저항이라고. 그냥 저항이 아니라 도선의 저항. 우리 2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가로 3번 저항 이거 하지 말고 저항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도선의 저항이라고 집어넣죠. 도선의 저항이라 한다. 가끔 나옵니다. 여기서 응용돼서 나올 수 있는 게 무지하게 많아요. 옛날에는 진짜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어쩌다 한번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대신 공무원 시험이나 여러분들 자격증에 따라서 공기업 시험 보는 거죠. 그럼 여기 되게 많이 나와요. 1년에 한 번은 나옵니다. 우리 1년에 시험 보는 게 여러 개 있잖아요. 공무원 보면요. 국가직 있고 지방직 있고 또 국회직 있고 굉장히 몇 개 돼요. 시험 볼 수 있는 게 서울시에서도 뽑고 한 4개 돼요. 공무원. 그래서 우리 기사 시험에 나오는 출제 기준하고는 똑같지만 시험 문제에 나오는 유형이 또 틀립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2년제나 3년제 대학 다니신 분들은 산업기사 시험 볼 거고 내가 4년제 대학 나오거나 아니면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기사 시험을 볼 거라고요. 그리고 조금 경력이 더 있으면 기능장 시험도 볼 수 있어요. 기능장 시험이 생각보다 자기 요건이 까다로워요. 경력이 없으면 우리 기능장 시험 못 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가끔가다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제일 쉬운 시험이 어느 거냐면
기능사 시험이 제일 쉬운 거예요. 왜? 아무나 가서 봐도 돼. 자기 여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시험 많이 보러 가요. 초등학생들이. 근데 그 초등학생들이 뭘 알겠어요? 하긴 지금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애도 4학년 때부터 자격증을 땄으니까 기능사 자격증. 내가 옆에서 시켜가지고 아빠 이거 몰라 그러면 그냥 외워. 이거 설명한다고 알아요, 걔가? 모르잖아요. 근데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는 내가 알거든. 그러니까 60개에서 36개만 맞으면 거기는 꽈낙도 없고 그냥 36개만 맞으면 합격이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따게 한 게 이제 정보 처리 기능사부터 이제 공부를 시켜가지고 땄어요. 그래가지고 졸업할 때는 꽤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뭔 내용인지 모르면서 자격증 땄으니까 사실은. 마찬가지죠. 근데 거꾸로 여러분들이 기능사 시험 보러 가죠. 아마 이 중에 거의 불합격이에요. 거의 다. 왜? 시험은 기능사 시험이 무지하게 쉬운 시험이지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능사 시험에 나오는 출제 유형이 틀리고 우리가 배우는 거 유형이 또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 모르는 거죠. 우리 그 아무리 쉬운 시험이라도 가가지고 떨어진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시험에 맞는 거를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하나 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여러분들 시험을 여러분들보다 한 단계 더 있는 우리 기술사분들 있죠. 그분들 여러분들 시험 보면 떨어진다니까. 내가 장담해 100% 떨어집니다. 그 사람. 학교 여러분들 교수님들 500% 떨어져. 우리 교수님들 언제 풀어봤어요 문제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가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들어가도 교수님 이거 이름 물어보면 안 된다니까. 이거 문제 좀 풀어주죠. 그러면 너 이따 따라와. 혼나는 거예요. 이제 가가지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도 이게 우리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눈치 하면은 우리 절에 가서 고기 얻어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눈치가 있어야 되잖아. 질문도 교수님 찾아가지고 그러면 쉬는 시간에 가서 물어봐야지. 내가 농담 삼아서 이 교수님 안 하면 모르게 우리 학생들 많이 있을 때 질문하러 올 때 진짜 질문한 거야. 애들이 한 몇백 명이 듣는 데 가지고 질문을 했어. 근데 교수님이 보면 알지. 모르지. 당연히 모르죠. 이런 거 본 적이 없는데 뭐 그분들. 이론만 쭉 정립할 줄 알지 이게 어디 문제 풀어요? 그분들 문제 안 풀으니까. 그러니까 너 이따 오면은 내가 가르쳐줄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그러고 말아야 되는데 지금 해주시면 안 됩니까? 눈치가 지겹는 거야. 그죠? 3번을 얘기를 했대. 그래서 결국은 F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본인 시험이 못 봐서 F 나온 거지. 뭐 교수님이 그것 때문에 F 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니까 좀 근데 그 나오는 거 너무 좀 그런 것들 학교 가서 안 하셨으면 좋겠어. 저도 자연스럽게 에듀윌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도선의 장. 도선이라는 것은요. 전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거예요. 동그란 전기선입니다. 우리 뭐 과정에 보면은 커넥터 전기선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옆에서 보면 이렇게 타원형이지만 정면에서 보면 얘는 뭐죠? 동그란 원이라고 보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도선의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하고 L 미터입니다. 우리는 단위 미터. 그다음에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저항이 있어요. 우리 고유 저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유 저항. 그다음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면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단면적 우리가 A라고 할까요? 뭐 S라고도 하고 A라고. 자, 그러면 원이니까 원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원 넓이 요거 전체가 요거죠, 지금. 요게 A잖아요, 지금. 자, 우리 A 요것도 초등학교 때 배웁니다. 뭐가 되죠? 파이에다가 R 제곱이잖아요. 그죠? 반지름 곱하기 3.14 이렇게 배운다고요. 우리 초등학교 때. 파이 R 제곱입니다. 기억 안 나시는 분 이제 써놓으면 되죠. 파이 R 제곱. 그러면 요거는 반지름이지만 여기를 만약에 간혹가다 시험 문제를 모르냐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전력공학 가면 이걸 뭐로 배요? 여러분들 전력공학 하면 이거 또 나와요. 잘 기억해놔야 돼. 그러니까 우리 회로 이론이 10문제, 20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력공학에도 나오고 나중에 시험 보면요. 어디에서 나오냐? 자기학에서 나오고 아마 여러 개 아마 겹쳐서 나올 겁니다. 잘 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름이라고 나왔으면 이때 지름은
지름을 뭐로 나누면요? 2로 나누면 반지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식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2분의 D에 뭐가 되죠? 제곱. 요거 때문에 이제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 근데 최근에는 뭐 거의 안 나와요. 어짜 이제 얼마나 한 번씩 나오는 게 이제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면 요 관계식에서 R을 구한다. 그럼 이런 식이 있습니다. A분의 L.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쓰면 A 대신에 뭘 쓰는 거죠? 얘를 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가 파이 R 제곱분의 뭐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책에 있는 식이 요거잖아요. 그럼 책에는 뭐로 놨어요? S로 놓은 거밖에 없죠. 요 식이 없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 써놓으면 되고, 아니면 요걸 전부 다 뭐로 바꾸나 우리요? S로 바꾸면 되지 뭐. 그럼 여기도 뭐로 바꾸죠? S. 이렇게 하면 되죠. 책에는 S로 돼 있으니까 뭐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자, 근데 보니까 책에 보니까 하나가 또 있어요. 뭐가 있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옆으로 가는 식이 있고, 여러분들 책에는 식이 하나 또 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아까요, 고유저항이라고 했어요. 고유저항이요. 자, 거기는 지금 K라고 돼 있죠. K. 우리 아마 전자 쪽을 전공하신 분들은 K라고 안 배우고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배웠다고요. 전자 쪽에서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좀 외워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예, 도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얘도 도전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읽을 때는 우리 뭐라고 할까요? 시그마를. 우리 시그마 표시는요, 수학적인 표현은 이게 시그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쓴다. 그럼 뭐를 시그마라고 하냐? 도전율 뭐냐는 얘기예요. 얘는 뭐의 역수입니까? 고유장의 역수를 도전율 한다. 우리는 중요시 않아요. 나중에 이제 전력공학 가면 이거를 이용한 계산 문제 풀고 하니까 잘 좀 기억을 좀 해달라는 얘기지.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자, K가 로우분의 1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로우는 뭐가 되는 거죠? K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로우 대신에 뭘 집어넣는 거예요? K분의 1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K의 S분의 뭐라고 된 거야? L. 별다른 시간입니다. 이거 중요한 식도 아니지만 중요한 건 요게 중요한 거니까. 거기서 이렇게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우는 거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인 맨 처음에 밑바탕이 되는 뿌리들만 잘 기억해달라고. 뿌리들만. 그렇죠? 여기는 이렇게 식이 쉬운 것 같지만요, 이것도 끌고 와야 돼요. 여기서부터 끌고 다른 조건 여기다 집어넣고 이 조건 집어넣고 해서 나온 식이 이겁니다. 그죠? 우리 이건 필요한 게 아니니까. 이건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울 때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설명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 필요하다고요? 요거 필요하다. 그냥 저항이 아니라 이런 선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 뭐라 한다? 도선의 저항 또는 전기 저항 이런 말을 쓴다. 그냥 저항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단위도 있는데, 자 우리 시험에 요거에 대한 단위를 묻는 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우리 한번 단위 한번 찾으러 갑시다. 루. 자 봐요. 나중에 시험장 가서 잊어버리시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서 답을 한번 찾아봐요. 어렵지 않으니까. 자, 저항의 단위는 뭐죠, 여러분들? 요거는 옴이잖아요. 면적이네요. 면적의 단위는 뭐죠? 예, 제곱미터입니다. L의 단위는 우리 뭐라 한다 그랬죠? 미터. 자, 그럼 여기서 정리하면 막 번거로우니까 우리 어떻게 쓰냐면, 이 식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로우를 쓰면 나머지는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게 어디로 가죠? 위로 가고, 위에 있는 건 뭐죠? 아래로 있잖아요. 그거밖에 없죠. 그래서 이 식은 뭐가 되는 거죠? L분의 R에다가 뭐죠? S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 단위를 한번 집어넣죠. 이게 단위가 뭐가 될 것이죠? 자, 이거 뭐가 된다고 했죠? 아까요? 미터. 저항의 단위는 옴. 요거의 단위는 제곱미터. 자, 그러면 이제 없어지는 게 나오죠. 이게 똑같잖아요, 지금. 하고 하나 없어지면 되죠. 그래서 요거의 단위는 우리 뭐라 한다? 옴 미터다. 여러분들 가끔 요거 찾는 시험이에요. 근데 우리 쪽보다는 전력공학에서 또 찾는 시험 문제 튀어나와요. 이런 단위 찾는 시험 문제가. 그러면 좀 요거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공부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살짝 유도 한번 해서 단위 없앨 거 없애고 하고, 잊어버려도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해되신 분들 잊어버려도 5m 외웠으면 제일 좋아요. 그냥 여기는 고유정의 단위는 5m다. 근데 시험자가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 그래서 한번 원론적인 식에서 끌고 와서
식을 한번 유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게 이제 여러분들 오음의 법칙에 대한 설명했고요. 이제 중요한 거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하러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보니까 저항에 대한 부분만 이제 단적 튀어나왔거든요. 이건 이제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오음의 법칙에 대해서는요. 조금 전에 다 설명한 겁니다. 뭐 V는 IR이고 컨덕턴스 설명했으니까요. 조금 전에 했다고 보고. 자, 이제 저항 접속 여기다가 별표를 좀 표시를 좀 해주세요.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게 이거거든요. 자, 우리 아까 한 거 중에서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무슨 법칙? 오음의 법칙. 그거 하나 기억하면 돼.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오음의 법칙. 뭐였더라? 저항에 전류가 흐르면 저항 양면에 뭐 생긴다고요? 전압이 생긴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죠. 그럼 그때 저항이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저항이 있었는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저항. 무슨 연결했다고요? 직렬. 이제 명칭 모으시면 돼요. 또 보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뭐 책에 있는 그림하고 일부러 조금 제가 다른 걸 집어넣었어요. 책에 있는 그림도 있고 하니까. 자, 우리 책의 여러분들 아래쪽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나눠져 있다. 나눠져 있다. 딴 거 없습니다. 자, 보세요. 나눠져 있다는 의미가 뭐냐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요 점을 지나면 위쪽과 아래쪽으로 전류가 뭐죠? 나눠진다. 그럼 병렬이에요. 무조건. 이러고. 여러분들 책에 있는 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전류가 들어가면 요 점을 지나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있고 이렇게 갈라져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로 갈라지잖아요. 갈라지면 얘도 뭐예요? 병렬. 나눠져 있다. 병렬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흐름은 여러분들이 직렬의 의미와 병렬의 의미를 한번 살짝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뭐가 중요한 거냐면요. 일단은 합성장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요. 이쪽 저항이 예를 들어서 2ohm이고요. 이쪽 저항이 3ohm이라고 한다. 그러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 저항값은 뭐냐? 두 개를 더한 거거든, 답이요. 이렇게 됩니다. 2 더하기 3에서 5 하면 돼요. 그죠? 요거 한번 살짝 유도해 볼 거예요. 살짝. 그리고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수식은 여러분들이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요. 23페이지 한번 나와보세요. 23페이지에 오시면 가로 3번. 가로 3번. 뭐라고 돼 있나요? 아래쪽에 가로 중간에 보시면 어디에 걸리는 각 저항에 걸리는 이렇게 뭐 이런 말 나와 있는 거 있죠? 거기다가 별표를 좀 주십시오. 일단은 그거는 무조건 알고 가셔야 돼. 됐죠?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 이거하고 비슷한 식이 어디 있냐면 한 장 넘겨보세요. 먼저 뒤에 넘어가면 이제 전류 나와 있죠. 전류 나와 있으면서 가로 4번 보세요. 가로 4번에 보면 I1, I2라고 돼 있죠. 그거 가로 4번에 보시면 I1 전류, I2 전류 구하는 식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 별표. 하나는 전압, 하나는 전류. 그죠? 나중에 가서 뭐 이거 이용하는 어떤 계산 문제밖에 없을 거니까 뭐 자, 그럼 이제 한번 따라가 보자. 자, 봐요. 자, 다시 이제 살짝 한 장 앞으로 다시 옵니다. 자, 우리 직렬로 가봅시다. 직렬. 자, 여기가 100V죠. 예를 드는 거예요. V라고 돼 있는데 100V예요. 그러면은 이쪽을 만약에 V1이 50V라고 아니 40V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몇 볼트냐면요. 60V가 됩니다. 왜? 두 개 합한 게 전체 전압 뭐가 되니까 100V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수식으로 쓰면 V는 뭐가 되는 거죠? V1 플러스 뭐가 되는 거죠? V2 요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이해하시라고 숫자를 써놓은 것뿐이고 우리 이제 기본적인 우리 문자로 되는 걸 기억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이제 조금 아까 배운 거 써먹어야 돼요. 뭐 흐릅니까 지금? 전류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 양단에 뭐 생기죠? 이 양단에 뭐 생깁니까? 저항에 전류 흐르면 아까 배운 거 있어요. 뭐 생긴다 그랬어요? 전압 생긴다 그랬잖아요.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그 전압을 우리 뭐라 하죠? V1. 이 전류가 여기만 흐르는 게 아니라 여기도 흘러오네요 지금.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I라는 전류가 흘러서 여기도 뭐가 생기냐면 전압이 생깁니다. 그 전압을 우리 뭐라 하자? V2라 하자. 그러면 V1은요 IR1이 되는 거고요. V2는 IR2가 될 것이다. 요 식을
어디다가 일단 집어넣자고요? 이렇게 가서 집어넣자고요. 자, 그럼 뭐가 되냐면 IR1 플러스 IR2 뭐 공통이죠? I가 공통이니까 끄집어내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식을 뭐로 쓴 거예요? 그냥 I, R 이렇게 쓴 거였어요. 그래서 이 저항을 전체 저항이라고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 보니까 이 R이 뭐더라? 이렇게 나타내는 식하고 똑같더라. 그래서 아까 뭐 한 거죠? 그냥 이 저항값을 뭐였어? 그냥 더해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 자, 우리 합성저항을 구하라. 직렬일 때는 두 개를 뭐 한다고요? 그냥 더한다. 그거 하나 기억. 이거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따져갈 필요 없어요. 그냥 직렬이다 그러면 저항 뭐 하자? 우리 그냥 더하자.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그럼 이제 중요한 식 하러 가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식. V1은 뭐냐는 얘기죠. V1.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를 이 수식이 많아서 여러분들 뭐 어지럽다고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따라오시면 자, 가운데는 과정이라고 맨 앞에 있는 걸 보면 V는 뭐가 된 거죠? I, R 이렇게 된 거잖아요. 끝에. 요 R이 요겁니다. 나중에 보자고요. 그럼 이 식에서 뭘 끄집어내려고 하냐면 I는 뭐분의 뭐예요? R분의 V. 그럼 여기다 요거를 어디다 집어넣냐면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책에 있으니까 결과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 과정 몰라도 돼요. 머리 아프니까. 이런 식을 거쳐서 그 식이 나왔고 그래서 그 식 두 개를 외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필요한 거지. 우리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우리 학교에서는 이게 필요하지.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 보면서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걸 증명을 해라고 우리 유도해줘.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기승전결 결과까지 나오는 게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학문을 이렇게 공부하는 거고 우리는 뭐만 가지고 시험 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얘만 가지고 시험 보는 겁니다. 결만 가지고 시험 보는 게 이것만 완벽하게 여러분들 숙지를 하고 이 식이 어디에 이용이 되는지 여러분들 이해만 하면 우리는 이해만 나눠도 돼요. 얘는 요거를 이용하는 시험 문제도 나와요. 그거는 뭐 하면 돼? 그냥 3번하고 우리는 찍으면 돼. 운 좋으면 맞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것까지 안 맞아도 우리는 합격 안 되니까요. 뭐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맨 처음에 시작되는 거 있죠.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 요거하고 요거만 알면 우리 합격한다고요. 그것만 안 놓치면 돼. 이것까지 하면은 여러분들 90점 넘어가는 거죠. 우린 지금 뭐 90 몇 점 맞아서 합격하겠다. 어떤 가끔가다 그래요. 전화 와가지고 교수님 이번에 시험 봤는데요. 94점 나왔어요. 이 바보야 내가 그런다고요. 공부 너무 많이 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시 공부듯이 해가지고 그렇게 염두해가지고 90점 넘어가는 시험 아니거든요. 아까 했잖아요. 우리는 한 70점대 맞아서 합격하면 우리는 최고예요. 60점 목표라면 우리는 불안하니까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흐름을 좀 잘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디다 집어넣자고요? 요 I에다 집어넣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I 대신에 뭐가 들어요? 여기 들어가요. R분의 V에다 뒤에 뭐가 있는 거죠? R1. 자, 근데 요 R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요거잖아요. 그죠? 그걸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R1 플러스 R2분의 V에다가 R1. 모양이 좀 보기가 좋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거 숫자만 바꾼 거예요, 위치를. 그래서 이렇게 요게 여러분들 교재 아까 별표 쳐달라는 게 이거잖아요. 요만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달달달. 그러면 얘는 볼 필요도 없이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R1 플러스 R2분의 위에 뭘 넣어줘? R2에다 뭐죠? V. 그러면 이 식을 내가 열심히 외웠는데 어디 이용할 거냐니, 그죠? 어디? 이제 뒤에 가서 응용돼서 나오는 이제 그림들이 많으니까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이렇게 이건 전류로 하면 안 되겠다. 이건 전류니까. V 완전압과 V 투전압과라고 시면 되잖아. 이 그림 뭐예요? 이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 떠올려야 돼? 얘 떠올려야 되고 얘 떠올려야 되지. V 완전압과 하는가? 그러면 이게 뭐라고 생각해요? R1 뭐로 놓을까요? R2. 그럼 내가 공식을 머릿속에 떠올려서 이렇게 놓고 R1의 전체 전압 이게 뭐죠? V니까. 집어넣고 푸는 겁니다. 뭐 하는 거죠? 2 더하기 뭐분의
3 위에 뭐 올라가죠? 2 V 전체는 몇 볼트요? 30 볼트. 그럼 몇 볼트 나옵니까, 여러분들? 12 볼트. 이거 하기 위해서 늘 이 식 좀 외워달라고 당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째 시간에 여러분들이 딱 두 개만 기억하는 거예요. 두 개만.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아까 했던 무슨 법칙? 오미 법칙. 그리고 뭐 구하는 식? V1, V2 두 개만. 설마 두 개 외워달라는데 여러분들 이게 어렵다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두 개만 외우자고 두 개. 나머지도 중요하지만 나머지는 따로 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만 열심히 외워서 활용을 한번 해보죠. 그렇게 됐죠? 자, 이 시간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우리 앉아 계시지 말고요. 앉아 계시면 여러분들 힘들어요. 봐서 좀 바람도 좀 쐬시고 우리 담배 피시고 좀 나가 담배 피시고 좀 허리 좀 피고 오십시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